함수입니다. 들어갑시다. 자, 함수와 그래프거든요. 자, 우리가 함수라고 하는 것들을 중학교 때부터 배워왔잖아. 그지? 함수라고 하는 것들을 중학교 때부터 배워왔고, 여기 단원에서 다시 한번 함수에 대해서 배웁니다. 총괄적인 마무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함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배우는 게 이 단원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거는 1차 함수, 2차 함수 밖에 없잖아요. 그죠? 선행한 친구, 대수. 없으시면은 1차 함수, 2차 함수가 끝일 겁니다. 그래서 함수 파트에 대해서 지금 좀 잘 봐놓으시면 되겠고요. 솔직히 얘는 중학교 때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 단원 자체가. 중학교 때 단원으로 좀 들어가면은 1차 함수, 2차 함수를 하기에 조금 더 수월할 텐데, 중학교 때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중학생이 이해하기는 어렵다. 그거죠. 자, 어쨌든 함수라고 하는 거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함수에 대한 정의예요. 자, 두 개의 집합이 있어요. x라고 하는 집합이 있고 y라고 하는 집합이 있을 때 x에 대한 각 형광펜 좀 해줄까요? x의 각 원소에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 대응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때 이 대응을 x에서 y로의 함수, 그 다음 f, x가 y로 향한다. 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다. x라고 하는 원소가 y에 대한 원소에 대응된다라는 건데, 혹시 대응이라는 뜻을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저기 이제 수능 치고 대학에 갔다고 칩시다. 그리고 MT 말고 MT에서는 그거 안 해요. 미팅을 가요. 자, 5대5 미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뒤에 쳐다봐? 뒤에 가래가 미팅 못 나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아니야, 너무 많이 나갈 거. 태호가 못 나갈 것 같아? 자, 미팅을 갔어요. 자, 이제 남자 5명 쭈루룩 앉아있고요. 여자 5명 쭈루룩 앉아있어요. 자, 이제 처음 만나면 졸라 어색하거든요. 졸라 어색해가지고, 남자친구 있는 분들도 가실 거죠? 와, 알 생각나. 거기에 생각보다 남친, 여친인데 나간 사람도 많아요. 오, 왜요? 미팅이라고 하는 그 자리가요, 뭔가 사귀자라고 나가는 자리는 아니에요. 새로운 사람들끼리 만나는데 그냥 이성 친구들을 만나는 자리가 미팅 자리인 거예요. 근데 거기선 눈이 맞으면 연인까지 발전을 하는 거고요. 어쨌든 미팅 자리로 가면요, 첫 만남에는 너무 어색해서 만나자마자 인사를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합니다. 전 누구누구입니다. 무슨 어떤 학교 뭐 누구누구입니다. 인사를 쭉 해요. 그리고 나서는 다시 짠 해요. 이제 막 마시죠. 술게임도 하고요. 막 놀아요. 놀다가 이제 슬슬 2차로 옮깁니다. 2차 딱 옮겨가서 하는 일, 또 술 처마셔요. 그냥 술 마시다가 나옵니다. 자, 지금까지 놀아봤을 때 마음에 드는 이성 한번 찍어볼까? 하나, 둘, 셋 해서 딱 찍어요. 너무 잔인하다. 자, 근데 한 사람만 찍는 거야. 손 2개 있다고 2개 찍는 게 아니고 딱 한 사람만 찍어. 딱 한 사람. 자, 그게 대응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얘를 찍었어. 이걸 대응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응? 그러면 남자 집단이 있을 거고 여자 집단이 있을 건데, 여성분들이 선택하는 게 편하시죠? 선택당하는 것보다는 여성분들이 남성분들한테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 관계를 함수 관계라고 해요. 대응되는 거고요. 알겠죠? 자, 그거를 도식화를 시키면 이렇게 도식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x라고 하는 집합이 있고요, y라고 하는 집합이 있어요. 자, 여기에 여자 1, 2, 3, 4번이 있고요, 남자 1, 2, 3, 4번이 있어요. 자, 근데 1번이라고 하는 녀석은 2번이 마음에 든대요. 2번은 3번이 마음에 들고요, 3번은 1번 마음에 들고 4번도 1번 마음에 든대요. 얘 관계를 F라고 하는 함수 관계다라고 나타내는 겁니다. 알겠죠? 자, 여기에 4번에 선택 못 받은 녀석이 있어요. 상관없어요. 선택하는 애들만 다 선택하면 그건 함수 관계입니다. 선택 못 받은 애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불쌍한 거지 뭐 진짜. 그냥 불쌍한 거야. 불쌍해. 아니 그냥 본 거지. 그래서 함수가 되기 위한 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자,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의 형광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x의 모든 원소가 선택하는 값이 존재. 두 번째 동그라미 x의 원소는 오직 하나의 y 원소에만 대응. 자, 이 두 가지 조건이 반드시 만족돼야 돼요. 자, 그러면 1, 2, 3, 4가 있고요. 1, 2, 3, 4가 있을 때 야, 씨, 1번이 졸라 잘생겼대. 얘 함수야? 아니야. 이거는 함수야? 아니야. 맞아요. 근데 4번이 갑자기 나 3번도 마음에 드는데 이거 함수야? 아니야. 얘는 함수가 아니라는 뜻이야. 알겠죠? 그래서 이게 함수다. 자, 이제 여러분들 미팅 장소에서 나오세요. 이제 머릿속에서. 지금 도파민에 쩔어 있지 마시고요. 대학 가서 남자들 상상, 여자들 상상하지 마. 너 왜 얼굴 빨개져? 저요? 얼굴 좀 빨개졌는데? 저 차이랑 같이. 일단은 네, 화이팅 하시고요. 화이팅 해라.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함수에 대한 명칭들이 나옵니다. 체크 한번 해보셔야 되거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정의역이라고 하는 애가 있고요. 두 번째 동그라미 공역, 세 번째 동그라미 치역이라고 하는 애들이 전부 다 체크해 주시고요. 자, 정의역이라고 하는 애들이 선택하는 녀석들입니다. 그거를 X라고 하고요. 선택당할 녀석들을 Y라고 하는 거 공역입니다. 그래서 X라고 하는 애가 정의역이 되는 거고 Y라고 하는 녀석들은 공역입니다. 공역이요. 자, 다시 한번 1, 2, 3, 1, 2, 3, 4, 5. 자, 4대4 미팅인데 상대편에서 여자 셋, 남자 하나가 왔다고 칩시다. 반대편에 남자 4명이 쪼름이 앉아있는 거야. 근데 여자들만 선택하자. 그럼 남자를 여기서 빼서 여기로 갖다 놓은 거라고 생각해. 자, 이제 여자의 3명이 한 명씩 선택을 할 거야. 자, 그래서 1번이 1번 선택하고요. 2번이 2번 선택하고 3번이 2번 선택했다고 칩시다. 함수 맞죠? 그죠? 자, 그런데 공역이라고 하는 녀석들은 이 전체 1, 2, 3, 4, 5를 전체적으로 말하는 게 공역입니다. 자, 치역이라고 하는 애들은 선택받은 애들, 특별한 애들을 치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치역이라고 하는 녀석이 공역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관계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3번 서로 같은 함수입니다. 서로 같은 함수. 자, 첫 번째 점에 보게 되면은 F는 G라고 하는 애가 있죠. 서로 같은 함수. 자, 서로 같다라는 표현은 F라고 하는 함수랑 G라고 하는 함수가 같다. 그냥 단순하게 등으로 나타내는 건데요. 자, 얘는 첫 번째 동그라미 형광펜 정의역이랑 공역이랑 같아야 됩니다. 정의역이랑 공역이랑 같아야 돼요. 다음 두 번째,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fx랑 gx랑 같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요. 첫 번째, 정의역이랑 공역이 같다. 두 번째, fx라고 하는 애, gx라고 하는 애 두 개가 같아야 됩니다. 자, 이 말뜻 잘 생각해보자. 자, 봐봐. x라고 하는 녀석을 f 함수에다가 넣은 y 값인 거야. 선택된 값인 거야. 자, 여기에 x라고 하는 애가 g라고 하는 함수에 넣었을 때 나오는 y 값, 즉 선택된 값이다. 알겠지? 자, 이 두 개가 같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fx라고 하는 애가 함수 값이라고 하는 거고요. 같은 말로 y 값이라고 해요. 자, 우리 이참수 보게 되면 y는 x 어쩌고 나오잖아. 그치? 그 y라고 하는 값이 함수 값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때 함수 값을 그냥 fx라고도 읽습니다. 이 세 가지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내가 왜 강조를 하냐면 돌아버리겠어. 문제에서 fx 값을 구하라. 그럼 못 구해. 야, 그럼 y는 얼만데? 그건 구하거든. 다 똑같은 말인 거.
잘 기억해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근데 얘 F랑 G라고 하는 애 모양이 같을 필요는 없어요. 같은 함수라고 해도요. 자, 이 경우에 대해서요. F라고 하는 함수는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찍었다고 칩시다. 다음, 내가 그럼 다른 조건을 말할 거야. 자, 여성분들 좋아하는, 지금 마음에 든 사람 말고요. 사귀고 싶은 사람을 선택해 봅시다. 다른 말이잖아. 그지? 예시 조금만 칠게요. 첫인상이 좋은 사람 선택을 F라고 할게. 그 다음, 이제 끝낼 때가 됐어. 사귀고 싶은 사람 선택했을 때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치자. 근데 내가 준 함수 자체는 다르지. 명령이 다르잖아. 근데 결과가 똑같아. 그럼 그냥 똑같은 함수라고 하는 거야. 명령이 다르더라도 결과값, 입력이랑 결과가 똑같으면 그냥 같은 함수가 되는 거야. 자, 이제 수학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x라고 하는 원소에 예를 들을게요. 0이라고 하는 애랑 1이라고 하는 애 두 개가 들어가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x에서 x로의 함수가 있다라고 칩시다. 자, x에서 x로의 함수라고 한다.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x에서 x로의 이 화살표를 사용하거든요. 자, 근데 이 x라고 하는 집합에는 0과 1, x라고 하는 애가 0과 1이 있었어요. 이해됨?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함수 f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할 텐데 이때 fx라고 하는 녀석은 단순하게 그냥 x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 다음 gx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이 gx라고 하는 애는 x세제곱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f라고 하는 함수를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볼게. 0 대입하면 뭐 나와? 뭐가 선택된 거야? 0 나오겠지. 1 대입하면은 1 나오지. 대응 하나씩 됐네. 그 다음 gx라고 하는 애는 파란색으로 나타내 볼게. x세제곱이야. x자리에 0 대입해 0이야. 1 대입해 1이야. 똑같은 거지. 그지? 그래서 얘네 두 개는 같은 함수다 라고 나타내는 거야. 근데 모양 다르잖아요. 3 집어넣으면 다르잖아요. 자, 우리는 x와 1에 대해서만 보기 때문에 같은 함수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x값이 여러 개로 늘어났어. 그러면은 다른 함수가 되겠지. 우리가 보고자 하는 정의역과 공역, 치역 여기에 따라서 같은 함수가 되기도 하고 다른 함수가 되기도 합니다. 잘 구별하시고요. 다음 두 번째 뒷장 넘겨보시고요. 뒷장에 넘기게 되면 이제 함수 종류들 4개를 배웁니다. 함수 종류 4개를 배웁니다. 중요하고요. 얘는요, 경우의 수랑 같이 겹쳐져서 함수 개수 세는 거 많이 나옵니다. 잘 하셔야 되고요. 자, 먼저 제목들에다가 체크를 해볼게요. 1대1 함수 체크, 1대1 대응 체크, 항등함수 체크, 상수함수 체크. 거기까지만 체크.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1대1 함수를 볼 건데, 자, 방금 함수를 보게 되면 x 하나에 y 하나가 주어지는 게 함수지. 그치? 자, 그래서 이 함수라고 하는 것 자체는 x 하나에 y 한 개라고 붙는 게 함수야. 근데 1대1 함수라고 하는 거는 함수 조건에서 어떤 게 추가가 되는 거냐면은 y 한 개에 x 한 개만 선택되는 게 1대1 함수라고 하는 거야. 진짜 1대1로만 대응되고 있는 거야. 자, 아까 2랑 3이 2를 선택한 그 경우라고 생각해 봐봐. 걔는 1대1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2라고 하는 녀석이 2랑 3한테 선택받았잖아. 1대1로 대응되는 게 아니라고. 진짜 1대1이어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 자, 아까 1, 2, 3 1, 2, 3이 있었을 때 1. 자, 이렇게 됐다고 치자. 1이 3개의 선택을 받았잖아요. 1대1이 아니죠. 그러니까 너네가 미팅을 가가지고 둘이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밖에 둘이서 나갈 수 있는 게 아닌 거잖아. 그치? 이렇게 선택받았으면 1, 2, 3번이랑 1번 나갈 거 아니야. 1대1 아니지.
그지? 그럼 1대1 함수는 어떤 모양이냐? 진짜 x 하나에 y 하나 함수는 돼야 돼. 근데 y 하나당 x가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1대1 함수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진짜 말 그대로입니다. 제목 그대로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1대1 대응입니다. 자,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거는, 자, 첫 번째 조건은 1대1 함수여야만 해. 1대1 함수야. 근데 여기에 어떤 조건이 또 추가가 돼야 되냐면, 공역이라고 하는 녀석과 치역이라고 하는 녀석이 서로 같을 때 1대1 대응이라고 합니다. 여기다 별표 하나 해주시고요. 두 개 잘 헷갈리거든요. 1대1 함수라고 하는 것과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거 차이가 있으니 꼭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항등함수예요. 자, 항등함수다라는 거는 항상 똑같은 거야. 항상 똑같은 거. 그럼 뭐가 똑같냐면은 나를 영영에 집어넣으면 그대로 내가 나오는 거야. 1 넣으면 1 나오고 2 나오면 2 나오고 3 넣으면 3 나오고 4 넣으면 4 나오는 거야. 그게 항등함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함수식으로 나타내게 된다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fx는 x. 이게 항등함수 모양인데 fx랑 똑같은 게 뭐랬냐면 y라고 했거든. y는 x라고 하는 애가 항등함수입니다. 즉 자기 자신을 넣었을 때 자기 자신의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등함수는 y는 x라고 하는 녀석이다. 자, 그 다음에 상수함수입니다. 네 번째 상수함수예요. 상수라고 하는 거는 뭐죠? 상수가 뭐야? 여러분들아, 숫자 체계에서는요 변수라는 게 있고 상수가 있어요. 변수는 뭐고 상수는 뭘까요? 상수가 변하지 않는 거고 변수가 변하는 수예요. 상수는 일정한 숫자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숫자예요. 그래서 이 상수함수라고 하는 거는 fx는 어떤 숫자라고 나타내는 게 상수함수입니다. 1 넣어도 3, 2 넣어도 3, 3 넣어도 3, 4 넣어도 3, 5 넣어도 3. 전부 다 똑같은 값이 나오는 게 상수함수라고 합니다. 자, 함수에 대한 개수는요, 우리 경우의 수 할 때, 부분집합 계산할 때, 경우의 수까지 가지 말고, 부분집합 계산할 때, 부분집합 계산할 때 넣을래 말래? 이거 할래 말래? 할래 말래? 했었잖아요. 개처럼 구하는 거거든요. 뒤에 있는 거, 개수를 세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연습 문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연습 문제 1번입니다. 자연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f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이 fx라고 하는 녀석이요. x제곱을 5로 나눈 나머지 라는 명령이 들어가 있는 거야.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f11 곱하기 f11 더하기 f의 428이야. 자, 얘를 제곱시킨 후 5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계산할 겁니다. 자, 11제곱하면 얼마야? 5로 나누면 나머지 얼마? 1이지. 자, 428 곱하기 428 계산해봐. 얼마야? 자, 근데 5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알 수가 있죠. 왜일까요? 네, 1의 자리만 보면 됩니다. 8 곱하기 8 하면 64잖아요. 1의 자리가 무조건 4로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5로 나눈 나머지는 4, 두 개 더해서 5. 그래서 함수가 이렇게도 주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요, 여러분들 미적분 원 들어가잖아. 개빡센 함수가 하나 나와. 어떤 함수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 구하는 문제, 또는 범위가 주어지고 최대값만 골라내는 함수. 개빡세요. 고3들이 제일 싫어하는 문제고요. 나오면은 항상 최고 난도 킬러고 나와요. 화이팅 하시고. 자, 연습 문제 2번 들어봅시다. 자, x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이 x라고 하는 애는 1, 2, 3, 4, 5라고 하는 집합이고요.
다음 fx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이 fx라고 하는 녀석이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3제곱 플러스 a라고 하는 녀석이 있다. 이때 x에서 x로의 함수가 되도록 하는 a 값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즉 x에서 x로의 함수가 돼야 된다. 정의역도 x고요. 공역이라고 하는 녀석도 x가 돼야 된다. x라고 하는 집합이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1 넣어도 여기 있는 값 중에서 하나가 돼야 돼. 2 넣어도 마찬가지 여기에서 하나, 3 넣어도 여기서 하나, 4 넣어도 여기서 하나, 5 넣어도 여기서 하나가 돼야 돼. 자, 잘 생각해보자. 얘 이참수지. 그치? 3이라고 하는 거를 축으로 해서 양쪽으로 똑같은 값들을 가질 거 아니야? 맞니? 자, 3 넣으면 얼마 나와? 자, 그러면 2 넣으면 얼마 나오니? 그러니까 4 넣어도 똑같이 a-1이 나오겠죠? 다음 1 넣으면 얼마 나와요? a-4거든요. 얘 5 넣으면 얘 나오거든요. 이 세 개의 값이 이 x라고 하는 집합에 대한 원소가 돼야 돼요. 가능한 거 a 값 얼마입니까? 얼마가 돼야 됩니까? 5죠. 그래서 a라고 하는 거는 5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불가능하고요. 그게 연습문제 2번이었고요. 다음 연습문제 3번 들어갑시다. 자, 왜 5예요? 여기에 있는 애가 a, a-1, a-4가 여기에 있는 숫자들로 다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a라고 하는 애가 일단 얘 제일 작은 거 봐봐. a-4거든? 그럼 얘가 제일 작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5를 대입하면 1 만족되겠지. 얘 5 대입하면 4 되네? 제일 큰 거 봤더니 5네? 그러면 얘 끝이야. 제일 작은 거랑 제일 큰 게 1이랑 5가 됐어. 이미 끝났어. 그래서 a가 5인 겁니다. 다음 연습 문제 3번 들어가겠습니다. x라고 하는 애는 a랑 1이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있고요. 다음 y라고 하는 이 집합은 그냥 전체 실수가 되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f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이 f라고 하는 녀석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b라고 나와 있고요. 다음 gx라고 하는 녀석이 마이너스 x 플러스 5라고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f라고 하는 애랑 g라고 하는 애랑 똑같대. 자, 제발 이렇게 하지 마. 모양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아요? 이 문제 오류입니다. 하지 마. 자, 우리가 주어진 정의역에서 선택된 값만 똑같으면 되는 거야. 자, 정의역 보자. a라고 하는 녀석도 있고 1이라고 하는 녀석도 있어. 자, a는 일단 몰라. 그러니까 1을 먼저 대입해보자고. 여기다가 1 대입하면 얼마가 나오는 거야? 4. 그죠? 멍 때리고 있는 거 아니지? 계산하기 어렵네. 계산하기 어렵네. 계산이 어렵다고요? 재훈이 숙제 구몬 내주겠습니다. 구몬 학습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자, 1 넣으면 4 나옵니다. 위에 있는 거 1 넣으면 얼마 나와야 되는 거야? 그게 얼마가 돼야 된다고? 4가 돼야 된다고. 그럼 b값 얼마야? 2. 그래서 b는 찾았습니다. 자, a를 넣었을 때 얘랑 값이 똑같아야 돼. 자, a는 적어드릴게요. 마이너스 a 플러스 5라고 하는 녀석이랑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라고 하는 애랑 같아야 된다. 자, 다 넘겨볼까요? 그러면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3은 0이에요. 인수분해 가능하죠? 그럼 a 값으로 가능한 거는 마이너스 3 이거나 1. 자, 그래서 a 값으로 가능한 거는 총 2개인데 a가 1이 아니다라고 마지막에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a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거 a 더하기 b입니다. a 더하기 b를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다음 연습 문제 4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연습 문제 4번 보시게 되면 x라고 하는 애입니다. 마이너스 1부터 해서 1까지고요.
다음 y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이 y라고 하는 녀석은 0부터 해서 4까지입니다. 그냥 조건제시법인데 앞에 반은 그냥 떼버릴게요. 자, 1대1 함수인 것만 고르는 거야. 1대1 함수에다가 형광펜 해주겠니? 자, 얘들아. 1대1 함수야. 1대1 함수라고 하는 거는 y 하나에 x가 하나만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 자, 기억번. fx라고 하는 애가 1-x야. 자, 그러면 얘는 직선이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생긴 직선일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은 얼마의 함수값이 나오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2. 마이너스 1,2입니다. 그 다음 여기 있는 애. 1 대입합니다. 그러면 얼마? 자, 여기 사이에 있어서 이 구간 내에 있어서 x가 y 하나씩만 대응되고 있죠. 그 다음 y 하나에 x 하나씩이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1대1 함수다 라고 적어줄 수가 있는 거야. y 값 하나 봐봐. y 하나에 x 하나씩 붙잖아. 그러니까 1대1 함수라고. 다음 니은번을 보게 되면요. 여기다 적을게요. fx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이 fx라고 하는 애가 1-x제곱이야. 자, 제발 부탁인데 얘들아, 제곱이라고 하는 애가 들어가 있을 때요. 너네가 편할 대로 바꾸세요. 제발요. x-1제곱이죠. 제발 부탁입니다. 제곱이 있을 때 안에 괄호 안에 있는 애 부호 상관없잖아요. 니들이 편한 대로 바꾸시라고요. 자, 그러면 x-1제곱이라고 하는 애는 2차 함수죠. 2차 함수 그래프 개형은 이렇습니다. 근데 꼭지점이 1이지. 여기가 1이거든?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자, 얘 1대1 함수일까? 우리가 보고 있는 마이너스 1부터 해서 1까지 이 구간 내에 있어서 1대1 함수니? 네. 맞죠? y 하나에 x가 하나씩이잖아. 이 오른쪽은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오케이? 그래서 얘도 1대1 함수가 맞습니다. 왜? 정역 때문에요. 근데 2차 함수가 요렇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범위 제한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내가 어떤 y 값을 찾았을 때 x에 해당하는 게 두 개잖아. 얘는 1대1 함수가 아니라고. 알겠니? 얘는 1대1 함수가 아닌 모양이야. 다음 디귿방. fx라고 하는 애가 1-x제곱이라고 하는 녀석. x세제곱이요. 자, x세제곱이라고 하는 녀석들인데 이 x세제곱에 대해서는요. 그래프를 먼저 보여주기 위해서 가지고 왔고요. 마이너스 x세제곱이다 라는 거는 이렇습니다. 이런 모양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는 마이너스 1 대입해봅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1 대입하게 되면은 2가 나오죠. 그 다음 1을 대입합니다. 그럼 0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 내에서 1대1 함수 맞습니다. 자, 봐봐요. 1차, 3차거든요. 1차랑 3차예요. 자, 음수들을 대입해도 음수 나오죠. 양수들 대입하면 양수 나오거든요. 자, 0을 기준으로 해서 숫자는 대칭이 됩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0을 기준으로 해서 숫자는 대칭이 돼요. 자, 그러면 1제곱을 합니다. 마이너스 쪽이랑 플러스 쪽이랑 같을 수가 없죠. 세제곱합니다. 음수 쪽이랑 플러스 쪽이랑 같을 수가 없죠. 근데 짝수 한번 생각해보죠. x제곱. 자, 얘는 0 기준으로 해서 음수 쪽 제곱한 거, 양수 쪽 제곱한 거 어때요? 함수값이? 똑같겠죠. 그죠? 자, 그래서 1대1 함수를 찾으라고 한다. (1대1) 함수 찾으라고 한다. 근데 얘네들이 특정한 값들이 주어진 게 아니고 범위가 주어졌을 때요. 그러면 우리가 홀수차만 찾으면 돼요.
홀수차 함수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짝수차는 안 돼요. 근데 얘는 가능하지. 그러니까 얘는 범위가 주어졌기 때문에, 특별한 범위이기 때문에 그래. 일반적인 범위 내에서는 홀수차만 가능합니다. 이게 1대1 함수의 성질이에요. 참고만 하세요. 너네들이 나중에 미적분 원 가가지고 결국 하게 되실 거니까요. 다음 넘어갑시다. 연습문제 5번으로 넘어갈게요. 제가 홀수차, 짝수차라고 하는 거는 기함수, 우함수라고 하는 명칭도 있거든요. 그거를 미적분 원 가서 배우시면 됩니다. 다음 연습문제 5번 봅시다. 자, 이제부터는 조금 생각할 것들이 나옵니다. 두 개의 집합이 있어요. x라고 하는 녀석은 마이너스 2부터 해서 1까지고요. 다음 y라고 하는 애는 2부터 해서 5까지거든요. 자, 여기에서 fx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이 fx라고 하는 녀석은 기울기는 몰라. 기울기는 m이래. 자, 근데 기울기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 존재하죠. 얼마입니까? 기울기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요. 3,4라는 점입니다. 3,4고 기울기가 m인 녀석인데, 자, 문제 조건에 얘가 x에서 y로의 함수로 정의가 돼야 돼. x에서 y로의 함수가 돼야 돼. 자, 다시 함수에 대한 조건 생각해 봅니다. 이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요, 정의역이 전부 다 대응돼야 돼요. 모두 다 대응돼야 됩니다. 그 다음 y값 하나만 선택되는 거, 그게 함수가 될 조건이었죠. 자, 우리가 x랑 y라고 하는 애 영역을 내가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x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2고 얘는 1입니다. 그 다음 y라고 하는 애는 여기가 2고 여기가 5라고 하는 녀석이에요. 즉, 이 구간 내에서 함수가 정의가 돼야 된다는 뜻이야. 자, 여기에다가 x축이랑 y축 조금만 그려다 줄게요. 여기에 x축이 있을 거고요. y축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저기 있는 영역에 있어서 이 정의역들이 전부 다 선택이 돼야 돼. 전부 다 y값을 선택을 해야 된다고. 근데 여기 있는 이 fx 봐봐. 얘는 3,4를 지났는데 3,4라고 하는 놈을 지났는데 기울기는 몰라. 기울기가 이렇다고 치자. 그러면은 함수가 정의가 되니? 여기 있는 이 x들은 여기 위에 있는 값들이 선택되니까 여기 구간 내에서 함수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 다음 얘를 지나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애는 함수야? 얘는 어쩔 건데? 얘네들이 이 위에 있는 값이 선택이 된다고, 선택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그러니까 함수가 안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언제부터 함수라는 게 가능할까? 이 구간 내에서. 여기 점이야. 여기 점부터 해서 쭉 그었을 때, 여기가 3,3. 쭉 그었을 때, 다 이제 x들이 이 y값들로 다 선택이 됐지. 그때부터가 함수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다음, 어디까지 가능할 거냐? 여기죠? 이 점으로 쭉 이은 얘까지죠. 얘보다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x 중에서 선택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함수가 안 되는 겁니다. 잘 봐놓으세요. 한 번쯤은 들어봤다라는 게 돼야 돼요. 우리 다음 유형 온으로 들어갈 때요. 물론 이해를 하셨다면 굉장히 좋고요. 다시 한번, 정의역이라고 하는 애가 모두 다 대응이 되어야지만 함수야.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구간의 x들이 여기 위에 값이 선택이 되지.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2부터 해서 5까지의 y값들이라고 선택되는 게 없다고,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이 보라색은 함수가 아니라고. 그 다음 얘부터 출발을 해서 가로지른다고 생각해보자. 여기에 있는 이 x들은 y들이 다 선택이 됐어. 근데 여기에 있는 애들은 이 위의 값이 돼야 돼. 그러니까 선택 가능한 게 없다고, 이 y값 내에서. 그럼 x가 선택을 못했지. 그러니까 함수가 아니라는 거야. 여기 점에서부터 해서 이 점까지 쭉 이었을 때는 모든 x들이 이제 선택이 다 됐다고. 얘가 함수라고. 그래서 기울기가 점점 감소하다가 여기 점을 지날 때 쭉 그려. 그러면 이 x 값들이 모든 y에다가 다 대응이 됐잖아. 함수라고. 근데 이제 좀 더 기울기가 내려가서 요런 애가 됐다고 치자. 그러면 얘네들 이 구간 내에서는 x가 다 y를 선택을 할 수가 있었어. 근데 나머지 구간들은 어때? 밑에 있는 값들을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요만큼이라고. 선택이 안 된다고. x 값이 선택이 안 됐기 때문에 함수가 아닌 거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이만큼은 y 값이야. 여기 내에서 선택해야 돼. 근데 여기 있는 값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값이 아니잖아. 선택이 안 된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x 값이 남았네? 그럼 얘는 함수가 아니라는 거야. 표정 개망했네. 오늘 이거 하나만은 꼭 알고 가자. 다시 한다. 오늘 이것만은 꼭 잡고 가야 돼. 자, x축 y축이 있어. 1, 2,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 다음 y값 1, 2, 5, 3. 어떡해. 어떡하긴 뭘 어떡해. 줄여. 1, 2, 3, 4, 5. 줄여. 자, 이렇게 있다고 치자. 자, 밑에 있는 이 fx라고 하는 녀석은 3,4라고 하는 녀석을 지나고 있어요. 이 점을 지나고 있어요. 그래서 기울기가 n인 직선, 1차 함수니까 직선이야. 직선을 쭉 그어야 돼. 근데 우리가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되는 애들은 x값이 마이너스 2부터 해서 1까지 있는 이 x값들은 무조건 선택이 돼야 돼. 무조건 x가 하나씩 지금 이제 사랑의 짝대기를 날릴 거라고. 근데 다 선택을 해야지만 함수라고 했지. 남아있는 애들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랬지. 근데 우리가 y값으로 가지고 있는 녀석들을 보니까 2부터 해서 5까지래. 여기 있는 이 y값 내에 선택이 돼야 된다고. 나머지는 없는 거라고. 선택 못 한다고. 그래서 이 직선을 긋는데 이 직선이 여기 영역 밖으로 갔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x값은 얘를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진 게 여기밖에 없다고. 선택이 안 되지. 그럼 함수가 아니야. 자, 얘를 가로질러 간다고 생각해보자. 이렇게 가로질러 간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얘네들은, 여기 있는 얘네들은 y값이 있으니까 선택됐지. 근데 여기 있는 밖에 애들은 어때? 얘네들을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에 없지. 선택이 안 되네? 그럼 함수가 아닌 거야, 아직. 알겠지? 처음으로 함수가 되는 애들은 뭐냐? 이 x가 모든 y들을 선택할 수 있을 때, 즉 이 점을 지나면서 여기 있는 이 점을 지날 때야. 그러면은 x값들이 전부 다 선택이 다 가능해졌잖아. 여기서부터가 함수라는 거야. 자, 언제까지냐면은 기울기가 점점 낮춰요. 여기 있는 점을 지날 때, 이 점을 지날 때까지는 함수야. 근데 얘보다 더 내려가면 어때? 똑같은 상황이잖아. 얘들만 선택되고 얘네들은 선택 못하는 상황이니까 함수가 아니라고. 즉 함수가 가능한 이 구간은 이 첫 번째 기울기, 두 번째 기울기 사이에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점의 좌표를 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2,5고요. 여기 있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2라고요.
자, 첫 번째 직선에 대한 기울기를 찾아봅시다. 여기가 3,4거든요.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5분의 1이에요. 그 다음 2번 직선 같은 경우에 기울기를 구하게 되면 5분의 2입니다. 즉 m이라고 하는 이 기울기가 여기 사이 범위에 들어올 때만 함수다. 나머지는 함수가 안 된다. x가 선택 불가능하다. 그게 연습 문제 5번이었습니다. 자, 연습 문제 9개거든요. 이 9개 하고 쉴 겁니다. 근데 오늘 핵심은 얘긴 해요. 꼭 알아야 돼요. 한 문제가 나올 거라서요. 화이팅! 자, 연습 문제 6번. 연습 문제 6번 보시게 되면은 이제 항등함수, 상수함수 여러 가지 함수들이 나오거든요. 왜? 좋아요. 꺼줄게요. 말씀하시지 그랬어요. 전 친절합니다. 숙제 안 해오는 몇몇들 빼고요. 왜? 졸려? 조는 친구도 빼고요. 미안. 자, 연습 문제 6번입니다. 지금 F1 더하기 F2 더하기 G-1 더하기 G-2라고 하는 녀석이 8이래요. 자, 근데 형광펜 좀 해주실래요? F라고 하는 게 항등함수. 항등함수의 형광펜. 그 다음 G라고 하는 녀석은 상수함수. 상수함수에다가 형광펜. 자, 이 두 개를 잘 구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항등. 항등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항상 똑같은 거야. 뭐가 똑같냐? 여기에 넣는 X값이랑 나오는 Y값이랑 똑같은 거야. 그럼 F1은 얼마야? 1. F2는 2야. 자, 그 다음은 G라고 하는 함수야. G라고 하는 거는 상수함수야. 뭘 집어넣든 간에 다 똑같은 값이 나온다는 거야. 자, 일단 모르니까 얘를 A라고 둘까? 얘도 A라고 둘까? 그러면 얘네들 다 더한 게 8이래. 얘가 다 더한 게 8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A로 가능한 값은 얼마예요? 계산하면은 2분의 5가 되겠죠. 그래서 G라고 하는 함수는 어떤 값을 집어넣던지 항상 2분의 5라고 하는 값을 가진다. 이게 상수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G3이라고 하는 값을 구하래요. G3 얼마야? 2분의 5라고요. 뭘 집어넣든 간에 다 이 값을 가지는 게 상수함수라는 겁니다. 다음 7번. 자, 연습 문제 7번 보시게 되면 X라고 하는 집합이 있네요. 얘는 1, 2, 3이에요. 자, 근데 F라고 하는 거, G라고 하는 거, H라고 하는 거 가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F라고 하는 거는 1대1 대응이야. 자, 1대1 대응 다시 한 번만 체크하고 갑시다. 1대1 함수기는 한데요. 공역과 치역이 똑같은 게 1대1 대응이라고 했어요. 근데 X에서 X로의 함수야. 근데 1대1 대응이래. 내가 그림 그려줄 테니까 일단 기다려봐. 다음. G라고 하는 함수는 항등함수래. 얘는 항등함수래. 그 다음 H라고 하는 애는 상수함수라고 나와 있어요. 다음 나번 조건 보게 되면은 F2랑 G3이랑 H1이랑 다 똑같은 값을 가진데, 자, 지금 F3, F2 얼마인지 알 수 있을까? 자, 나는 이렇게 대응시킬 거거든. 이렇게 집합들이 있을 때 이렇게 가는 거를 F라고 할게. 그 다음에 1, 2, 3 X에서 X로의 함수가 있는데 이제는 G라고 하는 함수가 있다고 치자. 그 다음 1, 2, 3 1, 2, 3 이라는 집합들이 있을 때 이렇게 대응된 거 H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F부터 생각해봐봐. 야, F2라고 하는 값 얼마인지 알 수 있을까? 몰라요, 아직. 자, G3이라고 하는 애입니다. 얘 얼마인지 알 수 있을까? 왜 알 수 있니? 항등함수니까 G3은 얼마? 3. 아, 그러면 얘네들이 전부 다 3이라는 거구나. 야, H1, 1이라고 하는 녀석이 3으로 대응되고 있대요.
야, 그러면 h 함수는 끝난 거 아니야? h가 상수함수라며. 2는 어디로 대응되는 거야, 그럼? 3. 3은 이게 항등함수라고. 아, 상수함수라고. 항등함수는 다 이렇게 대응되겠지. 자기 자신으로. 자, 그 다음 답원 조건 봅시다. 얘가 낙원 조건이었고요. 답원 조건 봅시다. 답원 조건 보게 되면 F3이라고 하는 녀석이랑 G1이랑 그 다음 H2랑 다 더한 게 6이래요. 야, F3 모르잖아, 그지? F3 몰라. G1은 얼마? 1. H2는 얼마? 3. 그러면 F3은 얼마? 3. 2 아니에요? 2네요. 그래서 3은 2로 가고요. 여기서 2라고 하는 녀석이 3으로 왔으니까 1대1 대응이 돼야 되는데 1은 어디로 대응돼야 될까? 1로 대응돼야 된다고. Y값도 다 사용이 돼야 된다고. 그게 1대1 대응이라고. 알겠지? 자,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거 F1 더하기 G2 더하기 H3이야. F1은 1, G2는 2, H3은 3. 그래서 1, 2, 3 더한 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제일 빡센 게 얘야. 1대1 대응 문제가 개빡세. 알겠지? 자, 연습 문제 8번 봅시다. 자, 연습 문제 8번 보시게 되면요. X라고 하는 집합이 있습니다. X라고 하는 집합이 1, 2, 3이에요. 자, 이때 F라고 하는 함수는 1대1 대응이요. G라고 하는 함수는 항등함수. 그 다음에 H라고 하는 애가 상수함수라고 합시다. 얘가 1대1 대응, 얘가 항등함수. 그 다음에 얘는 상수함수야. 자, 이제 함수 개수를 셀 거야. 자, 1대1 대응은 총 몇 개가 있을까? 3개. 3개? 다른 친구들? 1대1 대응이야. 1대1 대응. 자, 1대1 대응 한번 생각해보자. 먼저 1이라고 하는 녀석이 화살표를 쏠 거야. 자, 1, 2, 3. 총 몇 가지 가능한 거야? 3개 가능하지. 그지? 자, 근데 2라고 하는 녀석은 그러면은 화살표를 몇 개 날릴 수 있을까? 2개 날릴 수 있죠. 1이 선택한 애 빼고 골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2개가 가능하다고요. 다음 3이라고 하는 녀석은 몇 개? 하나야. 자, 그래서 총 개수가 6개가 나옵니다. 자, 잠깐 다시 앞에 개념으로 들어가 보실래요? 잠깐 앞으로 개념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자, 거기에 함수 개수 있죠. 함수 개수에 봐봐요. 거기에 1대1 대응 봅니다. 개수는 n 팩토리얼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보이십니까? 1대1 대응 개수가 n 팩토리얼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맞아요? 원소 개수 3개야. 3 팩토리얼이야. 6이야. 외우는 거 아니야. 알겠지? 외우는 거 아니야. 다음, 항등함수 개수 봅시다. 자, 문제로 다시 돌아오시고요. 항등함수는 총 몇 개 있을까요? 1개일 수밖에 없겠죠. 자기 자신 나오는 거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얘 1개예요. 다음, 상수함수는 총 몇 개 가능할까요? 3개. 3개입니다. 전부 다 1, 전부 다 2, 전부 다 3, 총 3개죠. 그래서 얘네들 다 더해주면은 10이다 라고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 볼게요. 그냥 함수 개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몇 개일까요? 1이 선택 가능한 건 몇 개입니까? 하나, 둘, 3개. 2가 선택 가능한 건 몇 개죠? 3개입니다. 그냥 함수라서요. 3 선택 가능한 거? 3. 3 곱하기 3 곱하기 3 총 27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함수의 개수는 방금 선택한 대로 3개, 3개, 3개. 알겠니? 됐어?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로 그 옆에 예제만 하나만 적어주세요. 1, 2, 3, 1, 2, 3, 4, 5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1대1 함수의 개수입니다. 1대1 함수 개수 몇 개 나올까요? 1 곱하면 1 선택 가능한 거 몇 개? 2는
3은? 네.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이 됩니다. 어떻게 구하는지 알겠죠? 1대1 대응이랑은 또 다른 거야. 그냥 단순하게 팩토리얼이 아니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함수 개수 세는 겁니다. 다음 연습 문제 9번 들어갈게요. 오늘 실전까지 다 하지는 못할 것 같고 앞에 잔소리 한다고 숙제 검사하고 잔소리 한다고 시간을 좀 써서 자, x라고 하는 집합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라고 하는 애고요. x에서 x로의 함수가 됩니다. 자, 이때 가본 조건 x의 임의의 원소 x에 대해서 f-x라고 하는 애가 fx가 된다라는 거야. 다음 나번 조건입니다. 나번 조건에 대해서는 치역 원소 개수가 2개 이상이 돼. 다음 치역의 모든 원소의 합이 1이 돼. 자, 치역이 2개 이상이라고 하는데 원소의 합이 1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치역으로 가능한 후보들을 먼저 생각해 봅시다. 2개짜리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2개인데 2개 더해서 1이 되게끔 하는 거 후보들 쭉 불러봅시다. 얼마가 가능할지. 먼저 0이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가능한 거는 1. 다음 마이너스 1이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가능한 거는 또 있나요? 2개짜리 중에서 2개 더해서 1인 거 있나요? 있나요? 없어요. 2개짜리는 이게 끝이다.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치역에 대한 후보인 거야. 치역 후보요. 자, 그 다음 치역의 개수가 3개짜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3개짜리인데 3개의 합이 1이 되게끔 하는 거 생각해 봅시다. 자, 뭐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제일 작은 게 포함됐다고 생각해 볼까?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애가 들어갔다고 칠까? 그러면은 어떤 애들이 들어가야 합이 1이 될까?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지? 다음 마이너스 2가 들어갔을 때 또 1 만들 방법 있니? 없죠? 다음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들어갔다고 칩시다. 1을 만들 방법이요. 그쵸? 0이랑 2가 들어가면 되겠죠. 또 있나요? 또 있을까요? 또 있냐고요? 없어요? 없죠. 그죠? 다음 그러면 3개짜리 끝났다. 4개짜리 생각해보자. 제일 작은 게 들어갔어. 1 만들려면은 1이랑 2가 들어가 있어야 되지. 그지? 그래서 1이랑 2가 있을 때가 1이었거든. 얘가 4개짜리가 유일합니다.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이랑 같이 들어가 버리면 1 만들 방법이 없어져 버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치역에 대한 후보가 총 5개가 나왔다. 자, 이제 x에서 x로의 함수 개수를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임의의 원소 x에 대해서 f-x랑 fx랑 똑같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2개에 대한 녀석의 값이 똑같다라고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볼까? 그 다음 f-1이라고 하는 애랑 f1이라고 하는 애는 똑같은 값을 가져야 되는 거고 f0이라고 하는 거는 나 몰라. 그냥 마음대로. 자, 그러면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값이 결국 몇 개인 거야? 3개인 거야. 3개만 선택하는 거야. 자, 치역이 2개 있다고 칩시다. 총 함수 개수는 몇 개가 있을까요? 자, A가 선택 가능한 값 몇 개? 2개. B는? 2개야. 2개라고. 1대1 대응이 아니야. 얘 1대1 함수가 아니야. 그냥 함수야. 자, C도 2개야. 그러면 8개인가? 아니거든. 치역이라고 하는 거는 다 선택된 애들이야. 여기서 빼줄 거야.
전부 다 0 선택한 경우, 전부 다 1 선택한 경우 2개 빼서 6개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전체 함수 개수에서 아닌 것들을 빼야 된다고.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2로 했는데 전부 다 연선택, 전부 다 1 선택한 거 2개 빼서 6개가 된다고. 두 번째는 몇 개일까? 똑같겠지. 6개지. 자, 3개짜리 생각해 봅시다. 3개짜리입니다. 치역이야. 얘네들은 치역이라고. 전부 다 선택됐어야 된다고. 그러면은 하나, 둘, 3개 있으니까 얘네 1대1 대응으로 만족돼야 되겠지. 남는 게 있으면 안 되잖아. 자, A 선택 가능한 거 몇 개? A 선택 몇 개? 3개. B 선택 몇 개? 2개. C 선택 몇 개? 1개. 그러면 계산하면 6개. 얘도 6개겠네? 야, 4개짜리야. 가능해? 3개가 4개 다 선택 가능해? 안 된다고. 얘는 빠지는 거야. 그럼 총 계산하면 24개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 함수 개수가 24개다 라고 마무리가 되는 문제죠. 알겠죠? 참고로 여러분들아,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팩트 기반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제가 담아놓은 이 교재에 있는 기본 문제들이죠. 연습 문제들. 이 연습 문제가 실질적으로 연습 문제는 아닙니다. 내가 지금 너네들을 좀 어려운 문제부터 던지고 있는 거거든요. 개념1에 들어가는 문제 중에서는 제일 마지막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념1 써보셨잖아요. 안 써보셨나? 라이트 교재를 기준으로 해서 각 유형당 마지막 문제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 내는 문제들이 연습 문제 내가 담아놓은 거고요. 실전 문제는 뭐냐? 그냥 모의고사 기출이에요. 개빡센 거요. 4점짜리. 3점짜리 안 들어가 있어. 전부 다 4점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너네들 어렵게 가르치냐면요. 너네들이 쉽게 했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온 겁니다. 어렵게 해야 점수가 나올 거예요. 어렵게 하면서 사고의 폭을 좀 늘리세요. 부탁드릴게요. 그냥 수업 때 쓰는 교재다 땡 치우지 말라고. 문제들 좀 복습하라고. 알겠죠? 잠깐 쉬었다가 오늘 쉬는 시간 조금만 가져도 될까요? 한 30분에 시작하고 싶은데 30분에 시작을 할게요. 자, 실전 1번 들어갑니다. 자, 실전 1번 보시게 되면요. P라고 하는 애가 소수라고 한다면 FP라고 하는 녀석이 2P라는 걸로 정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의 의문점이 들죠. 그러면 P가 소수가 아닐 땐 어쩔 건데? 라는 거거든. 지금 주어진 게 없어. 소수라고 소수만 주어진 거라고. 그럼 소수가 아닐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건데? 나번을 쓰라는 거야. 소수가 아닐 때는 나번을 사용하세요 라고 문제에서 주어지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F40이라는 값을 계산을 할 겁니다. 자, F40이라고 하는 값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 40이라고 하는 숫자를 쳐다봤더니 얘는 소수가 아니네. 그러면 어떤 애를 사용하라고? 얘를 사용하라고. 즉 40이라고 하는 어떤 숫자를 두 개의 곱으로 나타낸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간단한 거부터 시작하자. 얘는 F2 더하기 F20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 그지? 40이라고 하는 거는 2 곱하기 20이니까. 맞니? 자, 그러면 야 F2 2라고 하는 건 소수네? 소수면은 얘 쓸 수 있기 때문에 F2는 그럼 얼마야? 4라는 거야. 그래서 얘가 4 플러스 F20이거든. 근데 F20이라고 하는 녀석을 봤더니 얘 아직 소수 아니지. 그래서 나번으로 다시 간단한 거 2 더하기 F10으로 계산을 할 거야. 야, F2가 얼마라고? 4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계산을 하게 되면은 8 플러스 F10은 아직 소수가 아닙니다. F2 더하기 F5로 다시 한번 나눌 수가 있겠죠. 자, F2는 얼마? 4. F5는 얼마? F5는 얼마야? 10. 그러면은 10 더하기 10이 되면서 얼마? 20이 된다고요. 얘가 4고 얘가 10이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다 더해서 20이다 라고 마무리를 해주면 되는 거야. 22요. 감사합니다. 22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읽을 때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소수일 때는 이런데 그럼 소수가 아니면 어쩌라는 건데. 그래서 밑에 조건을 사용해야 되겠다 까지 의식의 흐름이 따라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다음 실전 문제 2번입니다. x라고 하는 애가 0부터 해서 4까지 사이인데 fx라고 하는 애가 2차식과 1차식으로 주어진 상황. 근데 fx라고 하는 거는 1대1 대응이 되어야 한다. 1대1 대응이 되어야 한다. 이때 f1이라고 하는 값은 얼마냐라는 건데 일단 모르겠어요. 일단 모르겠는데 x에서 x로의 함수니까 x값도 0부터 4까지 y값도 0부터 4까지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영역 내에서 fx가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고. 1대1 대응. 자, 1대1 대응 다시 한 번만 생각해보자.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거는 1대1 함수여야 돼.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공역이라고 하는 애랑 치역이라고 하는 애랑 같아야 하는 겁니다. 자, 공역이라고 하는 애랑 치역이라고 하는 애가 같다는 거는 뭐냐? 이 y값들이 다 선택이 되어야 한다.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일단 알고 있는 함수가 있잖아. x-3. 이 x-3이라고 하는 녀석을 그려보면 3,0이 지나고요. 4,1이 지나는 직선입니다. 즉 여기 3,0, 여기 1. 그냥 좌표로 적어줄게요. 3,0, 여기는 4,1. 얘가 1차 함수를 그린 모양입니다. 근데 2차 함수라고 하는 녀석을 그러면 여기에 있는 y값들을 이미 사용을 했으니까 1부터 해서 4까지 이 y값들을 이용해서 1대1 함수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지? 자, 근데 여기는 이 2차식 보세요. 축 얼마입니까? 축 얼마야? 0. x는 0이라고 하는 게 축이야. 근데 a값 모르니까 그래프 개형은 어떻게 생긴지 몰라. 두 가지가 가능하지. 이렇게 생긴 애도 가능할 거고 이렇게 생긴 애도 가능할 거야. 자, 그러면 두 가지 경우를 다 생각해보자. 자, 먼저 a가 양수라고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0 대입했을 때 1이 나오지. 그지? 그리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야. 3은 빼고. 가능해? 1대1 대응이야? 아니야. 얘는 1대1 그래프 그림이 아니라고. 1도 겹쳤고 3을 넣었을 때는 괜찮네. 근데 1이 겹쳐서 아닌 거야. 됐니? 그러면 A라고 하는 애가 양수라고 한다면 1대1 대응 만들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여기가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 거라고. 그래야지만 1대1 대응이 가능한 거라고. 알겠지? 그래서 0 대입했을 때 4가 나와야 되니까 B라고 하는 애가 4야. 근데 자, 봐봐. 여기는 비어있긴 해. 비어있긴 하지만 여기가 1이 되어야지만 1대1 대응이 되겠지. 그래서 3 대입했을 때 1 나오게끔 만들 거야. 3 대입해볼까? 9a 더하기 b거든. 9a 더하기 b라고 하는 애가 1이 된대. 근데 이 b라고 하는 애가 4였잖니. 얘가 1이래. 그럼 a값 얼마 나와야 될까? 마이너스 3분의 1이 돼야 돼. 그래야지만 1대1 대응의 그래프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알겠지? 자, 다시 한번 이 보라색은 왜 안 되냐? 1이라고 하는 애가 겹쳐지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아닌 겁니다. 함수는 맞아요. 1대1 대응은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지? 근데 노란 색깔 그래프가 되면은 이제 비로소 1대1 대응이 된다라는 겁니다. 몰라? 안 된 사람 손? 빨리 손? 자, 1대1 대응이 돼야 돼. 빨간색은 이미 확정이야. 그지? 그래서 y값 1이라고 하는 거 여기까지는 함수가 다 이미 선택이 됐다고. 자, 그 다음 2차 함수야. 축이 0이야. 그지? 축이 0이거든? 그러면 생긴 모양이 두 가지가 가능해. 첫 번째 A가 양수라면 이런 그래프 개형이 나와야 되지. 그지?
근데 얘가 위에 있다고 하면은 여기 y값 선택 안 됐으니까 안 돼. 점점 내려오겠지. 만약에 그래 좋아. 그럼 1 바로 위에 어떤 값인지 모르겠지만 1보다 바로 위에 선택이 됐다고 치자. 그럼 1 안 겹치지. 근데 얘 또 불가능해. 왜 안 될까? 4라는 점이 선택도 안 됐거든. 4가 선택이 안 됐어. 4라고 하는 y값이 없다고. 1대1 대응 아니지. 그치? 1대1 대응은 y값이 전부 다 선택되는 거라니까? y값이 전부 다 선택되어야지만 공역이랑 치역이랑 같고 1대1 대응이 가능하다고. 근데 안 됐으니까 안 돼요. 음수일 때. 얘가 선택돼서 쭉 내려와서 여기까지가 된다면은 얘는 너무나도 완벽한 1대1 대응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0,4를 지나게끔 b값 설정해줬고요. 여기 값이 1이랑 같이 겹쳐져야지만 그 위에서부터 해서 함수값들이 나올 거니까 3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거 1 계산해서 a값 마이너스 3분의 1. 그러면 fx라고 하는 녀석은 위에 있는 식이 마이너스 3분의 1 x제곱 플러스 4라고 하는 녀석이 되니까 1 대입하면요 3분의 11이라고 계산이 되는 겁니다. 이게 실전 2번이었고요. 실전 3번 들어갑시다. 실전 3번 보시게 되면요 x가 3, 4, 5, 6, 7입니다. 근데 n이라고 하는 녀석이 3부터 해서 5까지 값을 가질 때 첫 번째 조건 fn 플러스 2라고 하는 애 두 개 곱하면 짝수래요. 이때 f3이랑 f7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최대값은 얼마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n값이 자연수기 때문에 n으로 가능한 거는 3과 4밖에 없거든요. 여기다가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f3 곱하기 f5라고 하는 녀석이 짝수가 돼야 돼요. 다음 4를 넣게 되면 f4 곱하기 f6이라고 하는 녀석이 짝수가 돼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자, x에서 x로의 함수니까 표시를 해볼게. 3, 4, 5, 6, 7 3, 4, 5, 6, 7 이렇게 되어 있는 함수입니다. 자, 이제 선택을 할 겁니다. 근데 얘네들이 1대1 대응이거든요. 한 번 선택된 거는 한 번 선택된 걸로 끝나야 돼요. 두 개 선택 안 되거든요. 자, 여기에서 F3이랑 F5랑 곱해서 짝수래. 그러면 둘 중 하나는, 적어도 하나는 짝수다. 맞아? 밑에 것도 곱해서 짝수니까 둘 중 하나는 적어도 짝수다. 적어도 하나는 짝수.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짝수는 4랑 6밖에 없어요. 맞아요? 자, 그러면 7이라고 하는 애는 무조건 홀수라고 하는 애를 가져야 될 거다. 그 다음 3, 5 중에서 하나는 짝수, 4, 6에서 적어도 하나는 짝수가 되어야 한다. 알겠니? 자, 이때 F3이랑 F7이랑 두 개 더해서 최대값이 나오는 경우는 얼마일까라는 거거든. 자, 혹시 바로 지금 답 떠오른 사람? 없니? F3이랑 F7이랑 두 개를 더했어. 최대가 돼야 돼. F7이라고 하는 애는 무조건 홀수를 가져야 되는 거거든. 그럼 F7은 얼마가 될 때가 가장 큰 값일까? 일단 얘는 7로 대응이 돼야 돼. 다음. 그 다음 값은 얼마일까? 그 다음 값으로 가능한 거는 얼마가 돼야 될까? F3이 얼마일 때 최대가 될 수 있을까요? 6. 보이세요? F3이라고 하는 애가 6일 때예요. 그러면 F5라고 하는 거는 홀수 하나 가지고요. 얘네들은 알아서 하겠죠. 그때가 가장 큰 거 아닌가요? 그래서 F3 더하기 F7에 대해서 최대값은 13입니다. 근데 잠깐만 미안합니다. 5도 포함이 됐군요.
씨. 미안해요. 5가 포함이 됐습니다. 문제 잘못 적어놨어요. 아, 내가 이걸 못 봤구나. 아, 진짜 너무 미안합니다. 잠시만 리셋.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세상이 마상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진짜 미안합니다. 다시 꺼지네요. 자, n이 5일 때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n이라고 하는 애가 5라고 한다면 f5 곱하기 f7이라고 하는 애가 짝수래요. 자, 그러면 f5로 가능한 거는 좀 켤게요. 에어컨 너무 덥다. f5라고 하는 애가 반드시 짝수가 돼야 됨을 알겠죠? 그죠? 만약에 5라고 하는 애가 홀수라고 한다면 3이랑 7이 짝수를 가져야 돼. 가운데 있는 녀석들은 홀수가 될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f5라고 하는 애가 짝수가 되어야 된다. 얘가 짝수다. 얘도 짝수다. 그지? 예? 다시 할까요? 천천히 할까요? 자, 여기에 있는 f3 곱하기 f5가 짝수래. f5 곱하기 f7도 짝수래. 그러면 이 두 개 중에서 하나가 짝수. 이 두 개 중에서 하나가 짝수여야만 해. 자, 3이 짝수고 7이 짝수라고 생각해 볼까? 그러면 가운데 있는 녀석들은 짝수 선택할 게 없어졌어. 무조건 홀수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야. 3이랑 5가 짝수가 됐다고 치자. 똑같죠? 얘네들이 선택 가능한 짝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5라고 하는 녀석이 짝수가 된다면은 4랑 5 둘 중 하나가 짝수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개가 만족이 된다고요. 그래서 무조건 F5는 짝수가 돼야 돼요.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F7이라고 하는 애는 무조건 어떤 수? 홀수. F3이라고 하는 애는 무조건 어떤 수? 홀수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F3이랑 F7 둘 다 홀수로 대응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크게끔 만들어지는 게 7과 5로 대응됐을 때죠. 그래서 최대값 12가 되겠습니다. 하나를 못 봤군요. 여러분들은 이런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자, 실전 4번으로 갈게요. 오늘 얘는 안 지울 생각이에요. 실전 4번. 여러분들, 아따가. 잘 들으시죠, 이거는? 잘 들으시면 됩니다. 잠시 시계 좀 켜놔야 되겠다. 오늘 시계를 놓고 와버려가지고요. 제가 시계를 안 보고 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잘 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시간 조절을 하려고 오늘은 핸드폰으로 시계를 대체하겠습니다. 자, 실전 4번 보시면요. fx 플러스 4라고 하는 녀석이랑 fx라고 하는 녀석이랑 똑같은 겁니다. 자, 이거 참고로 하나만 알아두세요. 얘는 주기함수라고 하는 거고요. 얘는 대수 파트에 들어가시면 배웁니다. 진짜 실전 4번은 그냥 참고로만 보세요. 알겠죠?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근데 멍 때리지 마. 멍 때리면 진짜 가가지고 눈에다가 분필 집어넣고, 분필 먹여버릴 거야. 자, 얘는 주기함수라고 하는 거고요. 대신에 그거는 선택하게 해줄게요. 분필 색깔이요. 어쨌든, 자, fx 플러스 4라고 하는 애랑 fx라고 하는 애는 주기함수라고 하는 건데, 혹시 주기라는 걸 알고 계신가요? 여성분들은 알고 계실 것 같고, 남성분들 알고 계신가요? 그거 아니에요? 똑같은 곳으로 도착할 때 그 기간을 주기라고 합니다. 그 시간을 주기라고 한다고요. 자, 그러면 함수에 있어서 주기는 어떤 거냐? 똑같은 거 반복이 되는 애가 두 개 차이인 4만큼 반복된다는 거야. 4마다 반복된다는 거야. 자, 0 대입하면 F4랑 똑같죠. 0이라고 하는 값을 넣었을 때랑 4 넣었을 때랑 값이 똑같다고요. 자, 1 넣습니다. 1을 넣게 되면 5를 넣었을 때 값이랑 똑같죠. 그 다음 2 대입합니다. 2 넣었을 때 6이랑 똑같고요. 그 다음 3 대입합니다. 3 대입한 결과가 7 대입한 결과랑 똑같다고요. 다음 4 대입합니다. 8 대입한 결과랑 똑같다고요. 자, 그러면은 이 모양이 똑같이 4마다 반복된다는 겁니다. 이게 주기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
대수 파트의 삼각함수 배울 때 배웁니다. 여러분들 삼각함수 파트 들어가서 주기함수를 배우는 순간 내가 생각이 날 거예요. 아님 말고. 자, 그래서 4마다 반복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두 개의 차이인 4마다 x가 4마다 반복이 되고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fx가 주어졌는데요. fx가 조금 많이 복잡합니다. fx라고 하는 애는 3개로 나뉘어져 있고요. 자, 먼저 첫 번째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가운데 x 그 다음 마이너스 x 플러스 2 구간이 마이너스 2부터 해서 1 마이너스 1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1부터 해서 1 그 다음 얘는 1부터 해서 2 이렇게 되어 있는 함수다. 자, 얘를 마이너스 2부터 해서 2까지 그림을 한번 쭉 그려보게 되면요. 어떤 모양의 그래프가 나오게 되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4거든요. 응? 0이요. 마이너스 2 대입하면 0이요. 그 다음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녀석이라서요.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게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 다음은 1까지 쭉 x라고 하는 그래프로 쭉 가지고 갑니다. 1, 1이에요. 그 다음은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서 자,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어이구, 얘 너무 크게 그렸네. 다시 조금만 그려. 조금만 그려. 마이너스 2, 0. 자, 이런 그래프가 완성된다고요. 자, 근데 얘가 4개마다 반복되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 2 찍어놨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있는 애는 어떻게 나올 거냐? 똑같은 애가 반복될 겁니다. 자, 여기 4만큼 반복되니까 얘는 6이라고 하는 값을 가질 거고요. 가운데는 4가 되겠죠. 더 그려볼까요? 여기가 8, 여기가 10. 자, 그 다음입니다. 왼쪽도 똑같이 나옵니다. 왼쪽도 똑같이 이 그림이 반복되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도 마이너스 2에서 왼쪽으로 4만큼 간 거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얘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0.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근데 얘랑 fn은 n분의 1 x fx 여기 있는 이 함수랑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11개가 되도록 하는 n값을 찾으래요. 11개요. 11개가 되도록 하는 n값의 합을 찾는 겁니다. 자, 기울기가 1짜리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만나는 정개수 총 몇 개? 3개.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꼭지점까지 한번 이어볼까? 똑같겠지. 원점 대 징이니까 쭉 그리면 총 몇 개 만나죠? 5개 만납니다. 얘보다 살짝 더 아래쪽으로, 진짜 살짝만 더 아래쪽으로 내려왔다고 칠게요. 색깔은 다르게 하겠습니다. 빨간색으로 나타내 줄게요. 여기서부터 해서 원점 지나면서 이렇게 지나는 애야. 만나는 점 몇 개일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나왔어. 다음 여기 있는 꼭지점까지 쭉 이으면 몇 개 나올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8, 9개 나왔어요. 얘보다 살짝만 더 올라가면 몇 개 나올까? 11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점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 그 다음 여기 있는 점 9, 1. 얘에 대한 기울기 18분의 2, 즉 9분의 1이라고 하는 이 기울기보다는 작아야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 꼭지점에서 분명히 이제 개수가 달라지게 될 거다. 11개에서 15개로. 13개로. 자, 그러면 그 다음 거는 4를 더해서 13,1.
그 다음 거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1. 두 개 기울기는 13분의 1. 그래서 13분의 1보다는 커야 됩니다. 가능한 n 값으로는요. 11, 12, 11, 10 가능하죠.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값들 다 더하게 되면은 33이라고 하는 값으로 마무리가 되는 문제예요. 실제로 나옵니다. 근데 이 문제는요, 내가 참고만 하랬잖아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나오기보다는 여러분들 대수 갔을 때 만나게 될 가능성이 커요. 대수에서 주기함수 파트에서 나올 문제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 참고로만 봐주세요. 넘어갈게요. 실전 5번, 실전 6번 빠르게 끝내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실전 5번입니다. x에서 x로의 함수인데 x는 1, 2, 3, 4, 5를 가지고 있고요. 다음 가번 조건 보게 되면은 f1, f3, f5 라고 하는 녀석이 만들어져야 된다. 다음 나번 조건 보게 되면은 f2라고 하는 녀석이 f4보다 작다래. 자, 그러면 가번 조건에 의해서 1, 3, 5라고 하는 녀석은 하나의 관계 속에 같이 묶여져 있고요. 2랑 4는 또 두 개가 하나의 관계로 또 묶여져 있거든요. 자, 그럼 1, 3, 5라고 하는 녀석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 쟤를 만족시키는 함수 개수는 몇 개일까, 과연? 과연 몇 개가 있을까? 자, 얘는 크기가 정해져 있죠. 그죠? 1, 3, 5를 넣었을 때 크다고요. 맞아요? 예? 그러면 1대1, 아니 1대1이 아니고 그냥 함수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y값은 총 몇 개예요? 3개거든요?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개가 필요해요. 5개 중에서 3개를 골라주는 겁니다. 그러면 1, 제일 작은 애 1 주고 그 다음 거 3 주고 그 다음 거 5 주면 되잖아요. 이거 경울수의 때 한 거거든요. 크기가 정해져 있을 때 고르기만 하면은 끝나는 거거든. 여러분들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 학통에서 또 나와요. 자, 그래서 가번 조건으로 골라주는 거는 5C3로 3개만 뽑아주면은 대소관계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대로 갖다 넣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다음 2랑 4입니다. 얘는 함수가 몇 개 필요해요? 2개 필요합니다. 중복돼도 되나요? 네, 1대1 함수는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5개 중에서 2개 y값을 뽑아주면은 작은 거 2 주고 큰 거 4 주면 된다고. 자, 그래서 위에 있는 거 5C3 계산 10, 5C 계산 10 2개 곱해야 되겠지. 함수 완성시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총 100개의 함수 개수가 나오게 된다. 다 세려고 하면은 머리 터지겠죠? 불가능입니다. 다음 실전 6번 들어갈게요. 자, 실전 6번 보시게 되면 1, 2, 3, 4, 5, 6, 7, 8이 있어요. 자, x에서 x로의 함수인데 가번 p라고 하는 녀석이 소수라고 한다면 fp라고 하는 애는 p보다는 작다. 작은 함수값을 선택을 한다. 그 다음 나번 조건 a라고 하는 녀석이 b보다 크고 a가 b의 약수라고 한다면요. fa라고 하는 애보다 fb라고 하는 녀석이 더 작아야 된대요. 자, 이때 가능한 거는 어떤 거냐라는 거야. 자, 먼저 가번의 소수일 때 경우야. 1부터 8까지 총 몇 개의 숫자가 있냐? 2, 3, 5, 7, 4개가 있거든요. 그 2, 3, 5, 7에 대해서 각각의 함수값보다는 작거나 같은 애들을 선택해야 된다. 자, 그 다음 나번 조건 보게 되면은 A랑 B가 서로 약수에 대한 관계가 있을 때는 FB라고 하는 애가 무조건 FA보다 커야 돼요. 자, 8 이하에서요. 약수를 가장 많이 가지는 애들을 생각하게 되면은 8이라고 하는 애랑 6이라고 하는 애예요.
자, 8이라고 하는 애는 어떤 관계가 만족되냐, 그럼. F1, F2, F3, F4, F8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을 때 대소 관계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그 다음 6이라고 하는 애는요, F1, F2, F3, F6이라고 하는 이 관계를 만족시켜야 됩니다. 이게 나본 조건으로 나오는 거예요. 물론 7도 있고 5도 있고 하지만 걔네들은 1보다 다 크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1, 2, 3, 4, 5, 6, 7, 8이 있을 때 F라고 하는 애가 1대1 대응입니다. 자, 하나만 더 볼게요. 2에 대해서만 봐요. 그러면 F1이라고 하는 녀석이 F2보다는 작다라는 걸로 표시가 돼야 되는데 가본 조건에 의해서 F2라고 하는 애는 2보다는 작거나 같은 함수값을 선택을 해요. 근데 2라고 하는 애가 그럼 선택 가능한 거는 1이랑 2 두 가지 있겠지. 근데 1을 선택했다고 치자. 그러면 1이 선택될 게 있니? 없어요. 그래서 2는 2로 선택될 수밖에 없습니다. 1은 1이 선택되고요. 이해되십니까? 여기서부터 풀어내가셔야 되는 거예요. 됐나요? 다음. 야, 이 관계에서 6이 약수 관계에 있어서 3이라고 하는 녀석이 2보다는 커야 돼. 근데 3이 가질 수 있는 거는 1, 2, 3이었거든. 그래서 3이 3으로 대응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4, 5, 6, 7, 8에 대해서 이제 봐야 됩니다. 자, 먼저 4라고 하는 녀석은 소수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거나 대응이 돼도 됩니다. 4, 5, 6, 7, 8 중에서 아무거나 돼도 돼요. 자, 그 다음 소수 한번 볼까요? 5라고 하는 녀석이에요. 자, 5라고 하는 녀석은 선택 가능한 게 두 개밖에 없습니다. 4랑 5요. 그래서 이제 기준을 5라고 하는 녀석으로 나눠서 경우의 수로 생각을 할 겁니다. 자, 먼저 얘를 싹 좀 지울게요. 첫 번째 경우입니다. F5라고 하는 녀석이 4라고 할 때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F5가 4에 대응이 됐어요. 자, 그러면 7이라고 하는 녀석, 얘도 소수니까요. 7 이하의 숫자들을 가져야 됩니다. 7로 선택 가능한 거 몇 개죠? 3개입니다. 3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거예요. 그래서 F7이라고 하는 애 선택 가능한 거 3개 중에서 하나 고르는 거고요. 그 다음 4, 6, 8이라고 하는 녀석인데 야, 4랑 8이랑은 두 개로 엮여져 있잖아요. 그죠? 8이라고 하는 애가 4보다는 커야 되기 때문에 6만 하나 정해주는 거야. 예를 들면 이거야. 얘는 예시야. 7이라고 하는 애가 5에 대응됐어. 6이라고 하는 애가 이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를 선택해. 남아있는 두 개는 순서가 이미 정해졌다고. 고를 필요 없다고. 그래서 6이라고 하는 애가 고를 수 있는 거. 3개 중에서 하나입니다. 나머지 4랑 8은 순서 정해졌으니까 고려 안 한다고요. 이 경우에 9개의 함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F5라고 하는 애가 5일 때를 보도록 하죠. 자, F5가 5에 대응됐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7이라고 하는 녀석은 7, 6, 4 중에서 하나 선택합니다. 그죠? 그래서 F7이라고 하는 애가 3C1로 하나를 정해요. 정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남아있는 3개의 숫자 중에서 6이 선택하는 거 F6이라고 하는 녀석이고 얘는 3개 중에서 하나. 남은 2개는 자연스럽게 순서 정해졌다고요. 3 곱하기 3, 9개입니다. 그래서 총 18개의 함수가 존재한다. 라는 걸로 실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함수고요. 다음 시간에는 합성함수라고 하는 것을 할 겁니다. 처음에는 합성함수랑 역함수랑 같이 하려다가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상태 봐서. 합성함수 천천히 하나, 역함수 천천히 하나 이렇게 나갈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숙제는요.
합성함수 전까지입니다. 유형 라이트 보면요. 합성함수 단원이 따로 있거든요. 그 전까지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